소미 씨는 그 노인이랑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회상도 추억도 아니고 거의 인생 반전 떡밥입니다. 기억을 잃은 소미 버서즈 과거를 감춘 노인의 숨 막히는 대결. 무슨 사연이길래. 납주 씨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너가 나 때문에 다쳤다고는 안 했지만 너만 보면 눈물 나고 미안한 그 느낌. 그게 지금 소미의 감정이에요. 너는 까먹었겠지만 난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 사건, 그 감정.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란 겁니다. 너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지? 혹시나 해서 내가 경고하는데 아저씨 안 돼. 그 사람, 해숙 언니 남편이야. 결혼 반지 손가락에 박제된 사람이라고. 유부남이 아니라 유물남 수준이야. 이깟 풀꽃 반지 둘이 금가락질 나눠 키운 것도 그걸 왜 너랑 손잡고 꽃반지 놀이하고 있어? 둘이 뭐야? 커플 반지야. 금가락지 아니고 감각 오프 반지지 그건. 뭐야?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 영애는 해숙이의 아버지를 본 것도 아닌데? 그의 존재감만으로 불안과 위기감을 감지함. 우리 여기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야? 해숙은 순간 멈춰 선다. 등 뒤로 전혀 반갑지 않은 이름 하나가 심장을 쿡 찌른다. 이러고 평생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애는 지금 해숙을 끌어안은 채 지금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과 애틋함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보통 진실을 털어놓을 타이밍이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아쉽지만 이 드라마 속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맑은 하늘, 하얀 구름, 피자 무한 리필 되는 곳? 그런 낭만? 그런 거 없고요. 인간관계로 빡센 사후세상 직장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천국에서 벌어지는 구화 예고편의 핵심 내용 아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8화까지 보신 분들은 드디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싶을 테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환생 종합 세트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재미나게 예시 팍팍 넣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워 구화 이쯤 되면 제작진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왜냐고요? 드디어 그동안 맴돌던 떡밥들이 하나 둘씩 진짜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8화에서 우리가 미심쩍게 봐왔던 소미. 기억 상실? 단순한 방황?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이탈된 존재 혹은 죽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는 설까지 나올 정도로 독특한 감정선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꺼지면 그냥 전원 종료되잖아요. 근데 소미는 꺼진 줄 알았는데 대기 모드였던 거예요.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듯 감정은 있고 온기는 남아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풀꽃 반지에 숨겨진 비밀 그 이니셜 J와 K. 그녀가 반지를 보고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면, 그 반지엔 J와 K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누가 봐도 낙준과 관계 있는 물건. 즉 소미의 과거는 낙준의 과거와 뭔가 진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생의 사랑인가 싶다가도. 그런데 여기서 충격 반전이 등장합니다. 소미의 정체는 낙준의 아내였던 해숙의 아이가 아닐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소미는 성인 여자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해숙이 과거에 낙태한 아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게 소미라면요? 해숙이 낙태했던 아이 소미 현세에 이탈된 존재. 과거 해숙은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은 묻고 묻혀 있었지만 해숙의 말투, 눈빛, 회상 장면에서 이 고통이 아주 조심스럽게 복선으로 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화에서 드디어 실마리가 풀립니다. 소미는 해숙에 태어날 예정이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
감정만을 남긴 채 머물러 있던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원기 혹은 귀신의 전형적인 설정.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무섭게 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을 풀꽃 바람 향기 같은 시적 표현으로 포장해 더 아련하게 보여줍니다. 눈물 나게. 그리고 영등포 백상어의 정체 강정구 형사. 한편 낙준이 이승에서 찾아 헤맸던 그 남자. 영등포 백상어 어르신. 정체는 바로 강정구 형사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죠. 낙준은 젊은 시절 강정구 형사의 어떤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걸 덮기 위해 간첩으로 몰려 심한 폭행을 당하고 다리를 다쳐 지금처럼 휠체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만 끝났으면 드라마가 아니죠. 강정구는 이 모든 죄를 낙준에게 덮어씌웠고 낙준은 진실을 밝히려다 결국 죽게 된 것. 그러니까 낙준이 지금 천국에서 강정구를 길을 쓰고 찾는 이유, 복수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삶과 해숙 그리고 자신의 아이였던 소미의 삶까지 모두 짓밟은 그 죄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강정구 vs 낙준 진실의 문 앞에 선 남자들. 9화에서는 드디어 낙준이 강정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왕자의 게임에서 존 스노우가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장면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판을 흔드는 진실이니까요. 이 둘의 재회는 그동안 모든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자 드라마 전체의 기여를 최종전으로 넘기는 시점이에요. 목사님의 정체? 그가 바로 그 아이였다고? 근데 여러분 더 미친 건 따로 있어요. 해숙이 낙태한 그 아이. 지금 천국에서 목사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드라마 아니고 환생판 미스터 션샤인 나의 아저씨 대탈출 합본 세트입니다. 목사님은 초반부터 뭔가 감정선이 깊었고 해숙과의 교감도 이상할 만큼 진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혼으로 연결된 모자 관계였던 겁니다. 해숙은 본능적으로 끌렸고 목사님은 알게 모르게 자신을 품어주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지? 왜 소미도 목사도 해숙의 아이지라는 의문입니다. 이건 세 가지 설정으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 아이의 두 영혼, 두 번째는 쌍둥이,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성적으로 와닿는 건 바로 1번 시나리오입니다. 해숙이 낙태했던 아이가 두 개의 존재로 나뉘어 하나는 천국 목사, 하나는 이승소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 해숙은 죄책감과 용서를 둘 다 마주하고 목사는 그녀를 구원하려 하며 소미는 그 감정의 잔재로 이승에서 아파하는 존재가 되죠. 이 세 인물의 관계가 단순 가족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면서 드라마 전체의 주제 용서, 회복, 존재의 의미에 딱 맞게 맞물립니다. 1. 과거 해숙이 낙태했던 아이. 해숙은 과거 어떤 이유로 아이를 낙태했고 그 선택은 삶 전체의 깊은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하게 사라지지 못하고 영혼은 천국 목사로 감정과 기억은 이승소미로 쪼개져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약간 불교의 업보와 윤회 혹은 기독교의 영혼 분리 개념을 응용한 거죠. 2. 목사 해숙 아이의 영혼. 목사는 해숙의 죄책감과 삶을 치유하는 존재로 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입니다. 다정하면서도 깊이 슬픈 눈빛을 가진 목사는 자신이 해숙의 아이임을 감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로는 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죄책감 없이 살아가길 바라니까. 3. 소미 해숙 아이의 기억과 감정. 소미는 이승에서 기억 상실 상태로 등장하지만 자꾸 감각적인 단서에 반응하고 익숙하지 않은 슬픔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정구에게 쫓기던 낙준을 구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미는 이승에서 태어난 생명은 아니지만 해숙의 아이가 세상에 남긴 감정과 진심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존재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해숙이 낙태한 아이가 엄마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낙준을 지켜준 것. 이 설정의 감동 포인트. 해숙은 낙태를 후회하며 자신이 아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믿지만 사실 아이는 둘로 나뉘어 엄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사는 용서를, 소미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숙이 천국에서 두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용서했구나 하고 오열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스. 소미는 이승에서 살아있는 감정의 실체로 낙준을 구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낙태당한 아이의 절반이며 엄마 해수가 아빠 낙준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실이죠. 4. 해수 시어머니 그리고 용서의 난이도 최상급. 이하 이 드라마는 며느리 시어머니 갈등도 전생까지 끌고 가요. 주인공 해숙과 시어머니 종기가 싸우고 또 싸우는데 알고 보니 전생에 서로 역할이 바뀌었던 것. 해숙이 종기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전생엔 자기 딸이었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환생 코인이 아니라 환생 마일리지 카드 수준. 그런 설정 속에서도 해숙과 남편 낙준의 현실적인 부부싸움과 화해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어요. 특히 막걸리 마시고 우리 왜 이렇게 싸웠지? 하면서 손 잡는 장면은 많은 부부 시청자들에게 아, 우리도 저렇게 풀어야지. 근데 막걸리 한 사발 하자고 하면 진짜 싸움남. 다음 회차에는 강정구와 낙준의 맞대면 그리고 소미가 자신의 정체를 전부 기억하는 장면이 예상돼요. 마무리하며 이 드라마 괴작 아니고 걸작입니다. 누가 보면 이 드라마 설정 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평범한 건 기억에 안 남는다. 괴상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심과 질문이 있으면 그건 명작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기억, 용서, 정체성,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환생과 죽음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로 감싸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넘길지 그 선택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음 화에서 강정구와 낙준의 재회 놓치지 마세요. 폭풍 전개 오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손에 물티슈 챙기세요. 눈물샘 조심해야 하니까요. 이상 천국보다 아름다워 9화 예고 총정리였습니다. 시청은 여러분의 모, 해설은 제 모. 다음에도 같이 떠들어요.